안녕하세요. 자, 태양계에 제가 아까 녹화를 했었는데 세상에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고요. 무려 55분 동안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시 하죠 뭐. 자, 태양계에 우리가 지금 2학년 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자,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은 지구의 크기와 운동, 달의 크기와 운동, 그리고 태양계 구성, 그리고 태양과 만환경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지구의 크기만 일단은 만들어서 올리고 운동은 제가 또 잠을 안 자면은 올릴게요. 지금 1시가 다 돼가거든요. 안타깝네요. 천문학을 지금 주제로 해가지고 구성된 게 이번 단원인데 일단 천문학은 간단하게 보면은 별, 보통 이제 항성이라 그러죠. 항성이나 행성, 해성, 은하 같은 천체를 연구하거나 또 지구 대기 바깥쪽에서 비롯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의 한 분야다. 설명하는데 설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위 분야는 뭐 관측 천문학, 천체 역학, 천체 물리학, 행성과학, 우주론. 우주론은 이제 뭐냐면은 쉽게 생각해서 이제 우주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제 많이 안 하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바로 시작되는 게 바로 우주의 역사, 빅뱅 우주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연관 분야는 기하. 기하학은 이제 바로 나오죠. 에라토스테네스의 그 지구 둘레, 즉 도형을 연구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기하학에서 시작돼가지고 이 천체 역학이 시작됐다, 천체 역학이 이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 말하는 거는 천체 물리학이라고 보통 불러요. 천문학이라고 하진 않고요. 또 이 물리학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항공공학도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서는 태양계 공부하고요. 내년에는 별과 우리은하 공부합니다. 그래서 별의 등급, 별의 이제 연주 시차 같은 걸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빅뱅 우주론, 태양계 역사, 그리고 구성 원소를 이제 그 전반적으로 공부하고요. 내가 이거 정말 재밌다. 그래서 지구과학 선택하게 되면은 별의 물리학, 별의 탄생과 역사, 외계행성, 그리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지금 주제가 지구의 크기를 이제 재는 건데, 자, 먼저 이제 지구가 둥그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야 뭐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 뭐 아니면은 비행기나 아니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타고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렇게 넓은 시야가 보이고 결국에는 이게 둥근 게 보인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지상에만 살면서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냐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배를 보면은 멀리서 오는 배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배가 게 아니라 돛대부터 저 윗부분도 보이다가 이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전체가 다 보이는, 그래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자,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이제 중심적으로 나오는 분이 에라스토테네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인데요. 자, 이분은 그리스의 철학자, 수학자, 지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는 것이 지구의 둘레 구하기죠. 그리고 지구의 기울기가 우리는 얼마로 알고 있어요? 23.5도. 23.5도로 알고 있는데, 와, 무려 2200년 전에 23.8도라고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자, 그리고 가리 크기가 지구의 4분의 1이다. 오, 굉장히 대단하죠. 자,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해가지고 수학에서 나오는 이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하신 분인데, 간단합니다. 뭐 소수 자체가 1과 그 자신의 수로 나눠지는 수잖아요. 그래서 2는 들어가고 3, 5, 7, 9, 10으로 해가지고 100까지 이렇게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구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은 지구의 위치나 지구의 그 좌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사회 탐구하고 좀 연관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걸 전달해 주시면은 자, 지구가 이게 둥글잖아요. 그런데 이 둥근 지구를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기 위해서 위치상에 이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로 이은 선 아니 그리고 세로로 이은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로로 이은 선을 경도로 하고 이렇게 가로로 이은 선을 보통 이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도의 영도, 이 지구의 중심부를 이제 뭐라 하죠? 그렇죠. 적도라 그러죠. 적도. 그리고 이제 적도 위쪽으로는 북반구, 그리고 여기는 남반구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남반구나 북반구나 이제 꼭지점 제일 윗부분이 90도. 그래서 여기는 북이 90도, 여기는 남이 90도. S죠, S. 자, 그러면은 0도부터 90도까지 90등분이니까 이거를 3등분 하면은 30도, 60도, 90도가 되는 것에서, 자, 0도의 30도는 뭐란다? 저 위도. 그리고 여기는 중위도. 중위도. 그리고 여기는 고위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기준을 해가지고 30.5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위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30도, 60도, 90도 나눠가지고 저 위도, 중위도, 고위도. 근데 이제 남미는 이제 호주나 이제 남미, 남아메리카 빼놓고는 거의 뭐 사는 사람이 사는 곳이 뭐 인도네시아 이쪽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좀 있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표시하는 게 좀 많이 많지 않아요. 보통 이제 북반구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적도를 중심으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가 나오잖아요. 근데 시에네는 보통 이 북의 기선이라 해가지고 하지, 즉 열흘 며칠 6월 20일이 6월 20일 날에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북이 23.5도 N이라 쓰죠. 여기는 뭐겠어요? 어, 남이 23.5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에라토스테네스가 사용한 가정이 뭐냐? 자,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죠. 근데 이제 완전히 구형이다. 단순히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구형이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구라는 그 자체 그리고 원이라는 그 자체는 완벽한 존재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세계 전체적으로 이 우주는 그리고 이 지구는 완벽하게 자연은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완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구라 했는데 그래 에라토테네스도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야 이렇게 그 먼저 가정을 했죠. 그리고 지구로 향하는 햇빛은 언제나 평행이다. 이렇게 또 가정을 했는데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에라토데스센스가 지구 측정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즉 원리는 자 수학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거죠.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즉 원의 둘레가 2파이r이고 전체가 360도니까 이거에 대비해서 일정한 호의 길이 대 중심각의 크기는 서로 비례해서 또 비례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구로 들어온 햇빛은 평행이야. 이 두 가지를 이용한 거고요. 원의 성질은 그래서 이제 이 360도가 전체 둥글면은 자, EFIR은 전체 둘레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이 X가 되겠죠. 구하려는 거. 그런데 이 360도는 이 중심각의 크기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비례를 하게 되고 이 중심각은 또 호의 길이에 비례하게 되니까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 크기를 알면은 전체적인 그 지구의 둘레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직접 구할 수는 없죠. 땅 파고 알렉산드리아 시내에 있으면은 이 실제 각도를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원리를 이용하냐? 수학에서 억각의 원리를 이용한다. 억각의 원리. 자, 그래서 지구에서 두 지점 사이의 중심각은 직접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막대적 그림자 끝을 이루는 각과 중심각의 억각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 이 A의 각도하고 B의 각도는 억각이기 때문에 서로 같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지구 측정 방법을 봅시다. 그래서 자, 먼저 알렉산드리아하고 CNA를 보니까 아까 우리 CNA는 자, 북이 23.5도예요. 5도니까 여기는 그 하진 날, 즉 6월 22일에는 해가 수직으로 비추어요. 그래서 우물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막대기를 넣어도 그림자가 안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햇빛이 회색으로 오는 알렉산더는 그렇지 않죠. 알렉산더 이제 회색으로 된 그림자가 생겼는데 이 그림자 끝선하고 막선을 이루는 각을 만들어 보면은 여기가 7.2도야. 아, 그럼 억각의 원리에서 중심각도 즉시 알렉산드리아와 시엔의 그 거리의 각도는 7.2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냥 그러면은 지구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이 LA 그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엔의 거리만 알면 되는데 뭐 이 거리를 직접 걸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야 어떻게 걸어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관장이니까 자료 참고해가지고 대충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LA 길이가 얼마나 하냐면요 밑에 나오지만 5천 스타디움 스타디움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스식 즉 그리스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800km 되고요. 그리고 이집트 이집트요. 이집트식으로 925km가 됩니다. 옛날에는 800km 해가지고 오차가 4만 킬로 나온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 나온다. 아이고 4만 킬로 나오기 때문에 오차가 적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자, 이제 이집트식으로 말하는 925km를 한번 재봅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 사이 거리는 925km다. 그래서 이것이 호의 길이 L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와 그림자의 끝석이 이루는 각이 7.2도니까 이건 중심각이 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파이 r 대 360도는 925km 대 7.2도가 되니까 각 내향하고 외향을 곱해준다. 그래서 뭐 대략 2파이 r 곱하기 7.2도는 360 곱하기 925 이게 되겠죠. 잠시만요. 여기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선을 연결했습니다. 저 선. 네, 좀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잠시만요. 왜안 좋습니다. 이거 문제가 이게 됩니다. 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자, 2파이R은 얼마냐? 자, 2파이R을 이 7.1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7.1을 곱해줬다. 그래서 2파이R은 7.360 곱하기 925를 7.1로 나눈 값인데 이게 46,250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 지구의 둘레가 4073km예요. 그러니까 대략 빼보면은 대략 6000km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오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차가 크다. 또 지구 알 이 파이를 없애주는 나눠져 가지고 여기 3.14 되겠죠. 3.14니까 뭐 6.28 이걸 나눠주면은 42,060 46,250 나누기 6,028 하면은 대략 7,365 나와요. 근데 지구 둘레는 지구 반지름은 약 6,400km거든요. 그래서 대략 따져봐도 900km가 오차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컴퓨터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차의 원리는 뭐냐? 일단은 지구가 부풀어 있다. 즉 지구는 완벽한 구가 아니라는 거죠. 구가 아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지구의 자전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구가 서 있어 동으로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물리 시간에요. 아,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어요. 그 회전하는 구는 항상 이렇게 그 적도적으로 이렇게 질량이 몰려가지고 더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얘가 그냥 속도가 부풀어 있는 완벽한 국어 아니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게 공부 이 파트가 종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100%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해한다는 것 중에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 즉 아스완 지역이 지금 아스완인데 같은 경선이 없어요. 네,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그걸 보여줄 건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거죠. 자, 그 저 오천 스타디온이 800km냐 아니면 925km냐 아직 그게 헷갈리는 얘기다. 800km 하면은 4만 km 나오니까 거의 맞는데 925km 하면은 오차가 좀 커진다. 그 얘기 나는 거죠. 자, 봅시다. 왼쪽을 볼 필요 없고요. 자, 같은 경로상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하고 그 알렉산드하고 시에네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어야지 이렇게 딱 수학적인 계산이 딱 맞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이게 오른쪽이 꽤 오른쪽 있죠. 알렉산드리아가 그 서경 아니 동경 30도 있거든요. 대략 이 정도 되면은 아스만이 제가 한 40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줄을 이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경도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한번 실제적인 경도상의 위치를 한번 맞춰보자 하면요. 하면은 자,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 측정 방법을 알아봅시다. 즉 경도가 같은 두 지점 위도차를 이용한 건데요. 측정해야 하는 값은 같은 경도상에 있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즉 호의 길이가 되는 거고 같은 경도상에 있는 두 지점 차의 위도차는 중심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현대적인 이제 좌표계를 이용해 가지고 자 A하고 B가 뭐가 같아요? 경도는 같아요. 경도는 같고 다만 위도가 이제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지구 크기는 2πr 360도는 아까 같이 자 호의 길이 대 중심각의 크기는 이렇게 D되니까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360 곱하기 L 그리고 2πr 세타인데 지구 반지름은 지금 2파이 R에서 R을 빼주는 거니까 R을 이게 나눠주면은 나온다. 이걸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동경 이게 뭐냐면요 동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표준 경선이 동경 127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서울 있죠. 서울은 북위 37.5도 그리고 광주는 북위 35도 있죠. 그래서 37.5도 각도를 빼면 2.5가 나오잖아요. 이게 위도차는 거죠. 이게 뭐가 된다?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된다. 그리고 LA 크기는 얼마나? 약 278km. 그러니까 그 두 위도 차인 2.5 대 287은 278은 360 곱하기 x 이게 뭐나? 지구둘레. 지구둘레죠. 그래서 x는 이제 계산하면 약 4만 30km. 그래서 이제 실제 길이가 4만 73km니까 그래도 꽤 맞다. 근데 이건 맞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구는 완벽한 구간이니까 계산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실제로 완벽하게 계산하려면은 진짜 뭐 별의별 그 방정식이니 하는 것들 다 동원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는 어렵죠.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지구본에 이제 둘레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것도 해볼 만합니다. 네, 똑같은 방정식을 하는 거고요. 그냥 하는 김에 자전 공정까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55분짜리인데 한 30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자전 일단 이거 PPT를 먼저 보시면요. 지구 노테이션이라 가지고 스스로 도는 거예요. 자, 지구의 자전이 서에서 동을 봅니다. 근데 제가 그 서에서 동으로 도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시간을 보냈다는 게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운동이죠. 그래서 방향은 서에서 동이고요. 당연히 그 몇 시간 동안 돌죠? 지구는 24시간 동안 도는데 실제로 24시간 이게보다도 실제 시간은 27점, 24시간, 미안해. 23시간
56분 이 정도 됩니다. 이제 이걸 따지면은 대략 23.9시간 됩니다. 24시간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5초나 상관합니다. 이게 참 이게 경험적인 그 지식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벼락치기를 하기는 참 시간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러니까 자, 한 바퀴를 도는데 360도 걸리는데 이걸 24시간 도 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나오죠? 15도 시가 나오겠죠. 똑같이 나오죠. 한 시간에 15도씩을 회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자전 속도는 초속으로 4,650.11m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3,600 곱하게 되면은 얼마 나오더라? 한 1,616만 킬로미터 나오나요? 그거 엄청 빠른 속도입니다. 속도가. 우리가 아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부가적인 지식인데, 자, 이제 북극성이 나오죠? 그, 그 일정도 설명해서. 따라 보면은 자궁금 자리, 콜라리스가 후신지 북극성이고요. 진북의 기준점, 진짜 그 모든 북쪽의 기준점입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정북방에 위치하고 있고, 위치는 지구로부터 900광년이고, 두 개의 별이 된 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밤하늘에서 별을 북극성 찾는 것은 북두치전 잘 알죠? 그 국자 모양. 큰 국자죠. 여기에 5배 한번 갖고 이거에 5배입니다. 이거에 5배. 카시오페아 뿔자 모양. 여기 이제 지어고 끊어가지고 이거에도 5배. 둘, 셋, 넷, 5개. 북극성이 나온다는 거죠. 자, 남반구 별의 기준은 남십자성이에요. 남반구에서는 북극성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십자수 거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호주국기에는 이제 남십자성이 이렇게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게 남십자성이다. 예, 이렇게 뭐 간단하게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구의 자전을 있다 보면요. 지구의 자전은 지구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이다. 그러면 이제 천체들은 어떻게 되냐? 반대인 동에서 서로 간다. 태양, 달, 별 같은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며 도는 운동인데 지구의 자전은 그냥 겉보기 운동이죠. 겉보기 운동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일주 운동은 1시간에 15도씩 돌아요. 그래서 지구 단속도 아까 1시간에 15도씩 도는데 문제는 회전방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은 태양이 매일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생의 일주 운동. 그리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도는 별의 일주 운동.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건데 이 코리올리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구 자전 때문에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책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2시간 간격으로 북쪽안으로 나타난 거예요. 북극성이 중심으로 있고 얘는 안 움직이잖아, 그지? 안 움직여.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다른 별들,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있으면은 얘가 7시, 얘는 9시죠. 그러면은 자, 몇 시? 30도니까 1시간에 15도씩 도니까 얘는 곱하기 2가 되는데 2시간이죠. 2시간에 30도를 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이거 했던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이제 별의 그 동서남북 그 하늘에서 어떤 방향으로 도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보는 건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북이 35도 15 15분 52.3초 그리고 서경이에요. 서경 웨스트잖아요. 111도 42분 16초예요. 여기 어디냐면은 미국 애리조나입니다. 나좀 줘보세요. 이제 별 사진인데 별 자국 사진 하시거든요. 그럼 이거 동심원으로 있으니까 여기 무슨 별이 있다? 얘는 북극성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북쪽 하늘이에요. 이게 북쪽 하늘이야. 그리고 보통 방위 표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북, 남, 서, 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북극성 있고 여기가 서쪽 하늘, 여기가 남쪽 하늘, 여기가 동쪽 하늘이겠지. 그럼 북쪽 하늘 무조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 방향으로 모든 별들이 돈다. 서쪽에는 이쪽으로 가잖아, 그치? 이 별들이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아
이렇게 좀 밑으로 치우쳐 가는구나. 남쪽은 이렇게 그 지평선에 굉장히 그 수평으로 간다. 동쪽은 다시 올라간다. 뭐 하면 뭐 문제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거 넘어갈게요. 했었는데 날라갔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에서 관측한 별의 운동을 보면요. 관측 방향에 따라서 별의 운동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서쪽 하늘은 밑으로 가고요. 남쪽 하늘은 옆으로 좀 지평선 안에 가고 동쪽 하늘은 비스듬히 올라간다. 북쪽 하늘은 뭐 왔다 이렇게 빙빙빙 돈다는 거죠. 북극성 중심으로. 자, 지구의 공전은 지구와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도는데요. 공전궤도면 즉 지구가 도는 그 궤도면이 있거든요. 그게 원에 가까운 타원이에요. 옛날에는 그 원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 원에서 케플러로 하는 그 천문학자가 아니야, 원이 아니고 모든 천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원 타원으로 돌아요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또 세계관에 아주 엄청난 충격을 줬죠. 지구의 최대 공전 속도는 약 초속 29.76m. 시속으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해요. 10만 9천 킬로미터. 뭐 이 정도 됩니다. 타원 특징인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도 결국에는 이게 타원 태양 있잖아요. 지구에서 그냥 평균 그 태양 지구 거리 그러면 뭐 평균적으로 1억 5천만 킬로미터. 근데 이제 그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 가장 아니 가까 멀 때 가장 가까울 때는 1억 4,700만 킬로미터. 이때가 1월 한 6일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멀 때가 1억 5,200만 킬로미터. 좀 더 멀어요. 이때가 이제 원일점이죠. 7월이에요, 7월. 7월 6일 정도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이 타원으로 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은 뭐 지구의 남중고도 변한다. 지금 지구 뜨는 태양이 뜨는 태양이 남중고도. 태양이 뜨는 그 고도죠. 지금 6월 달이니까 좀만 있으면 6월 20일 하지가 가까우잖아요. 대략 70도 이상입니다. 가장 이제 높을 때는 76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태양의 연주인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설명하다 다 버렸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이제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 초등학교 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글피 광행차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지구의 공전인데 이거 똑같은 거죠 뭐. 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거 태양의 연주는 겉보기 운동이에요. 겉보기 운동. 그럼 이제 그 태양의 일주 운동, 즉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올라갔다가 그 서쪽으로 지는 것은 당연히 뭐 지구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요. 안 되죠. 근데 이건 겉보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태양과 같이 갑니다. 연주운전 반응 서에서 동의해요. 그 얘기인지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공전이 자, 한 바퀴가 360도인데 이거를 360일 5일 동안 돌아요. 5일. 그러니까 대략 뭐 1도 1도 정도 되죠. 하루에. 그러니까 연주운동 똑같이 하루에 1도씩 하는데 지구의 공전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그 연주운동을 좀 이해하려면은 천구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뭐 여기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럼 지구가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한 게 하늘이 결국에는 여기서 보고 전체를 다 보면은 어떻게 보겠어요? 하늘이 뭐 둥근 건 아니 절대 아닌데 뭐 하늘의 모양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구에서 보면은 이게 둥글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천구의 개념인데 이게 정말 편한 건 뭐냐면은 이 천구 하나 가지고 모든 별의 좌표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태양의 별들 있는 경우에는 크게 보았는데 가장 크다. 하늘에 모이는 모든 천체들은 이 천국의 안쪽에 겹쳐 있는 것을 간주를 한 겁니다. 뭐 실제로 그런 게 절대 아니죠. 그리고 천체 위치를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적분, 적이, 적경 나타날 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하다가 하는데 넘어갈게요.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 그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지구에서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한 바퀴들. 그러면은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도 같이 돈다는 거지. 1년에 움직이니까. 근데 하루에 또 12시. 자, 그리고 이제 그 태양이 가장 높을 때는 6월 20일이죠. 이때는 이 천구에서 가장 목표 올라간 시점이에요. 시점. 그리고 다시 이제
그리고 이제 하지점에서 가게 되는 충분점은 지평선에 이게 딱 있습니다. 지평선이 딱 있고 동지점이 가장 낮아요. 왜 태양의 교도가 가장 낮으니까. 이렇게 설명되는 게 어, 그 황도의 개념인데 황도. 근데 이제 그 왜 이렇게 되냐? 원래 그 천구의 적도래 가지고 아까 자 지구에서 여기는 천정, 천적 그리고 적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구는 몇 대 기울어졌다? 23.5도가 기울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 태양도 기울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네, 그 개념입니다. 만약 지구가 40도 기울어졌으면은 태양도 40도 기울어져 가지고 갈 거예요. 가는 길이. 그래 절대 그러지 않죠. 야, 그래도 뭐 천구를 간단히 보면은 관직자의 위치 없이 간기 조정된 거고, 천구에 고정된 것은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천구의 적도. 관직자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것은 천정, 천적, 지평선, 자오선이다. 여기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다시 정리하면은, 공전할 때는 지구는 어디서 가요? 서에서 동으로 가요. 그리고 태양은 어떻게 가요? 똑같이 가요. 서에서 동이에요. 근데 별은 어떻게 가요? 반대예요. 별은 동에서 서로 가요. 이건 대략 끝나요. 자,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후 서쪽 하늘을 관찰하면요. 그림같이 나타나는데요. 태양의 위치는 다 고정돼 있어요. 지금 서쪽이에요, 다. 여기도 서쪽이고, 여기도 서쪽이에요. 근데 이제 15, 이제 1일에서 15일이잖아요. 몇 도 갔어요? 하루 1도니까 15도. 얘도 여기도 15도. 그렇죠. 15도씩 어디로 간 거예요? 동에서 서로 간 겁니다. 여기 동에서 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타내면은 1일, 15일, 30일 하면은 태양 기준에서 다 이동식으로 간 거고. 반대로 이제 별자리 기준에서는요. 태양이 지구랑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서에서 동으로 가지. 네. 그래서 태양을 기준할 때는 별자리는 동에서 서. 별자리 기준할 때는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똑같은 말이고요. 거기 서라고 써 있어요, 지금요. 태양이 서쪽에 있어요. 왜냐면 지구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예, 별들은 동에서 서로 오는 거죠. 넘어가고요. 그래서 태양 연주운동 한도만 된다고 같이 하겠습니다. 천구상에서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매일 조금씩 옮겨가는 운동이에요. 왜? 지구가 그럼 옮겨가니. 태양은 하루에 12씩 서쪽에 동기 이동을 해가지고 1년 에 제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황도로 조기하게 합니다. 황도는 이제 그 황도복숭아가 아니고 황도복숭아도 있고 백도복숭아도 있어요. 근데 황도복숭아는 아니고 누를 황자, 즉 태양이 누른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태양이 가는 길을 황도로 한다. 즉 태양이 연주 운동을 하면서 천구상의 별자리 사이를 지나가는 길, 천구와 적도와 약 2cm 기울어져 죠 왜냐하면 지구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태양이 가는 길에 위치한 별자리가 몇 개다? 12개. 황도 12궁이 있어요.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황도를 따라 이동해 가는 12개 별자리인데요. 약 30도, 즉 1개월 간격으로 이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태양이 지구 입장에서는 태양이 여기가 이제 이커넉스니까 네, 이게 처음에 여기 충분점이에요. 충분점. 충분점이 시작합니다. 충분점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쪽이 이제 거의 뭐 하지점 되겠죠? 하시내면 여기처럼 이렇게 동시점 이렇게 됩니다. 태양이 가는 거예요. 태양이 가는데 12개의 별자리를 이제 지나간다는 거죠. 자, 이것만 뭐 이해하시면 뭐 끝납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가는데 태양도 어떻게 하냐면 같이 가요. 태양이 지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1월 달에 태양이 지나면 공수자리 보여야 되는데 태양이 너무 밝아. 그러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어디 보이겠어요? 여기 6개월 후인 쌍둥이 자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지구 입장에서는. 절대 태양의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죠. 다시 이제 1개월에 여기로 가요. 그러면 염소자리 보여야 되는데 염소자리 안 보이고 계자리가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게 설명하면 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은 자, 지구가 공전해서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면서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져요. 황도 12국은 태양이 연주운동하면서 지나가는 게 12별자리야. 태양은 황도 시궁에 여기 계절이 지나고 사자리 지나고 천양이 이렇게 지난단 말이죠. 이게 안 보여. 절대 안 보이죠.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게 이거 아니겠다. 여기 5월 양자리가 보이겠죠. 태양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한 번씩 보인다는 거죠. 왜 한낮에는 이게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아이고야. 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는 없어요.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요. 예. 문제 풀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